줌 사용하시다 보면 로그인하고 나서 초대 링크 복사하고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출석 체크할 수 있는 채팅을 저장하거나 학생들에게 보여줄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영상을 기록할 거면 기록 버튼을 누르고,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계실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 면담에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경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면담이 일방적인 질문 넘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좀 나누고 신뢰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온라인 면담을 준비하는 분들은 고민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면담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면담 활동이란 이 오프라인 면담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면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무겁게 하기보다 가볍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오프라인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5가지 참여 경로가 있으세요. 먼저 쓰기, 클릭하기, 타이핑하기, 생각하기, 보기, 읽기, 말하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프라인 면담에서는 이 참여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온라인 면담에서는 작은 참여를 모여서 종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간다 라는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줌에서 이미 하고 계시고 있었던 7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서 면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런 것처럼 온라인 면담 진행자, 우리 교수님들은 위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게 될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구상하시면서 온라인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원리를 소개해 드리는 게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온라인 면담에 참여를 이끌어내는 3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면담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줌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기능 이해, 세 번째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촉진의 기술이었습니다. 진행자의 믿음인데요. 1990년대 현장에서는 ICT라고 얘기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요. 요새는 대부분 전자로 서명을 하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기술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이 태도를 낳고, 태도가 의도를 일으키며 이 의도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사용할 때 믿음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행동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 면담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학생들과. 근데 학생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비대면 면담하느라 힘들지? 좀 참자. 어쩔 수 없잖아. 줌으로 우리 면담하는 거라 집중 안 될 거야. 하지만 시작해보자. 얼굴 보고 면담하면 참 좋은데 아쉽지? 어쩔 수 없어. 그냥 코로나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간단히 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일으켜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온라인 면담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면 힘든 거구나. 온라인 면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집중도 잘 되지 않아 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서 이 온라인 면담에서 낮은 기대와 저조한 참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더욱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하니까 흥미롭고 좋네요. 우리 오늘 특별한 날,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참 앞서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온라인 면담으로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면담에 참여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그런 면담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의 믿음을 가지시고 면담에 필요한 기술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줌 플랫폼 기능 이야기인데요. 이미 아시고 계신 정보지만 한 단계씩 확인해 보고 적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줌의 기본적인 화면인데요. 지금은 아마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더라도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마다 개인마다 좀 보는 어떤 화면이 좀 다르시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화면이 공유되는 중앙에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창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참가자들이 있는 참가자 창이 있겠고, 참가자 창 아래는 채팅 창이 있겠습니다. 줌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런 창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하단 메뉴에 있는 참가자 버튼, 그리고 알풍선 모양의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4단 구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행하기에 앞서서 4단 구성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매끄럽게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 화면이 사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줌 화면이 서로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호스트와 참가자의 차이, 컴퓨터 접속과 스마트 접속의 차이, 세 번째는 접속하는 디바이스 운영체제의 차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혹시 그런 기능의 차이 때문에 쉽게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고 정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트와 참가자의 화면이 다른 경우 때 혼란을 느끼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호스트, 교수님들께서 사전에 두 개의 아이디로 줌에 접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PC에 접속하고 하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하시면 휴대폰에 접속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면서 학생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겠죠. 만일에 이제 그렇게 스마트폰하고 PC하고 같이 실행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은 비디오와 오디오는 꺼주셔야 우리가 하울링이라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줌에서 가상 배경 사용하는 건데, 가상 배경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상 배경을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통 가상 배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뒤에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간혹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 때 가상 배경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반면에 너무나 또 가상 배경을 넣게 되면 현실적 감각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배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줌 아래 바를 보시면 비디오 시작이라고 있어요. 그 비디오 시작 옆에 꺽쇠 모양, C자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C자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 새로운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가상 배경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뭐 다리 모양이나 또 풀린 모양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바로 뒷 배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컴퓨터 성능이 이 가상 배경을 적용할 수 있는데 성능이 부족해서 가상 배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배경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감지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마키 천을 뒤에다가 해주시면 깔끔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줌에서 소회의실 활용하기인데요. 온라인 면담에서 무슨 소회의실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강의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면담을 혹시 집단 면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회의실 면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면담 기능은 하단 바에 소회의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줌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자신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계정의 왼쪽 상단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보시는 화면처럼 그 설정 버튼을 누르면 회의 중 고급이라는 설정 메뉴가 있는데, 그 고급에서 소회의실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아래에 있는 바에 소회의실이라는 것이 생성되게 됩니다. 내가 왜 소회의실이 안 생기지? 라는 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시고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설정을 다 끝나고 나서는 줌을 껐다가 켜셔야 합니다. 그대로 두시면 이게 나오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웹사이트에서 설정을 최신화시키고 나서 줌을 끄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하단에 소회의실 메뉴가 생기실 거예요. 소회의실을 들어가 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다음처럼 메뉴가 생기게 되는데, 소회의실 팝업 창에서 참가자 관리를 이 두 개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으로 소회의실을 만들 거냐 아니면 수동으로 할 거냐. 자동은 참가자의 숫자를 몇 개의 방에 따라 나눠서 배분할 것인지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참가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명의 참가자들을 두 개의 소회의실로 나눈다면 몇 명씩 나누게 되죠? 1명씩 자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수동은 말 그대로 호스트가 원하는 참가자들을 분배
분배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혹시 중간에 학생이 갑자기 줌에서 프로그램에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학생만 따로 선택해서 소회의실을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당이 다 끝나면 6번처럼 모든 회의실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소그룹 활동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낼 때는 모든 회의실 닫기 버튼을 지금 화면처럼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소회의실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가 좋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적정한 인원 안에서 나의 얘기를 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소회의실을 부담이나 또는 강의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채팅과 파일 공유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채팅 창이 열리게 되는데 특정 참가자를 선택하거나 모두에게 채팅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도 있고, 또 채팅 옆에 보면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버튼을 누르면 외부 팝업 창이 뜨고 관련된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면담에서 아까처럼 제가 어떤 만족도에 대해서 1부터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작은 참여를 유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네가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지 고민된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볼래?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입력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그것도 한번 입력해 볼래?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을 때 앞에 주제와 뒤에 주제를 구분하는 용도로 여기서 이제 줄긋기 점점점이라는 줄긋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현재 온라인 면담으로 나누고 있는 이 맥락을 텍스트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간단한 어떤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서가 요즘 너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0부터 10까지 중 어느 정도 되니? 라고 하면 간단하게 그 숫자로 네가 스트레스가 한 8 정도구나, 그 정도 어렵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라고 하면 훨씬 더 자신의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생각이 또한 경우도 있어요. 고민이 굉장히 긴 학생들, 또 성격적으로 굉장히 꼼꼼한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정작 정해져 있는 온라인 면담 시간에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약속을 잡으실 때 고민을 좀 메모장에다 적어서 공유해 줄래? 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 아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면담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제공을 하시면 이 면담에 집중하거나 흥미를 가질 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면담 시작 전부터 아주 작은 참여들을 유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예로 채팅이 있겠죠. 하지만 좀 민감한 주제나 생각들은 채팅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고요. 혹시 집단의 경우에는 보내려고 특정 사람으로 확실히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문구가 가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탭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기능 알려드릴 건데요. 신입생들과 면담하실 때는 아이콘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콘 기능은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줌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버튼을 누르고 왼쪽 설정 버튼이 있는데 그 설정 버튼을 회의 중 기본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피드백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는 음성 이외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지금 보시면 손바닥 모양이나 엄지손 모양, 또 하트 모양, 여러 가지 이제 이모티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모티콘 모양을 통해서 현재 어떤 기분이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피드백 아이콘을 사용하실 때는 손쉽고 즉각적이고 가벼운 참여를 수시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참여의 빈도를 좀 높일 때 이러한 작은 참여를 유도하실 수 있고 현재 학생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요즘 스트레스가 몇 정도 되니? 한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볼까? 라고 하면 그 숫자라는 상징적인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이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여부나 요청한 특정한 활동을 완료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참여 동기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주의 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에 대한 기능인데요.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자유로운 기능이고요. 여기 보시면 호스트는 주석 작성이라는 아이콘이 하단 메뉴에 보이실 건데, 연필 모양으로 그 버튼을 꾹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주석 작성 도구 툴바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탭들이 보이게 되는데, 마우스, 텍스트, 그리기, 스탬프, 도장, 화살표, 지우개, 형식, 주석들을 다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주석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면담 과정에서 너는 요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니? 너와 친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스탬프 기능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화면처럼 면담 전에 어떤 걸 물어볼지를 직관적으로 준비하셔서 거기에 스탬프를 좀 표현할 수 있게끔 하시면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게 되죠. 어떤 니즈를 확인할 때도 어떤 문구를 옆에 적고 그 박스 안에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도 쓸 수 있는데요. 주석 기능으로 글 한번 적어볼래?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런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적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줌에서 화이트보드 기능도 있긴 하지만, 공유하고자 하는 파워포인트에 질문이나 생각 문구를 적게 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텍스트로 한번 입력해 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이 공간 안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좀 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집단으로 하는 면담의 경우에는 이름, 기억년 순으로 나눠서 적게, 또는 이런 이름 명단이 있어서 각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문조사 활용인데요. 이 기능이 유료 버전에 있는 설문조사 기능인데, 무료에는 이 설문조사 기능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를 알려드리자면,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사용하시고 그 링크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덜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 기능인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도 공유할 수 있고 화이트보드도 공유할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단에서 기본이 아니라 고급으로 탭을 설정을 해주셔야 이 슬라이드를 가상 배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두 번째 카메라 콘텐츠라는 기능이 있어요. 웹캠이나 카메라를 컴퓨터에 두 대를 연결하시면 앞에는 교수님들의 얼굴을 찍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는 학생들의 면담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 두 번째 카메라도 동시에 화면으로 나오게 하는 기능이 이 두 번째 카메라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웹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바로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